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 피치파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요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기본 패널이라든지 요 정도는 아는데 나는 애니메이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네, 좋은 강의고요. 나는 애니메이션 그래도 한두 번 해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 강좌는 좀 스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초 강좌예요. 저는 챕터 공사에 키프레임 설정하기.ap 파일을 열어두었고요. 파일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타임라인 패널을 보시면 두 개의 레이어가 있고 샤이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배경 레이어가 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클릭 한번 해볼게요. 제일 위에 G 레이어, 고양이 레이어 이렇게 두 개 캐릭터 레이어가 레이어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이 기초적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값입니다. 그러니까 타임과 밸류인데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냐면 체육 시간에 이제 달리기 기록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쥐고 계시는 거 있죠. 스탑워치 요거를 딱 쥐고 있다가 출발할 때 한번 스탑워치를 딱 누르고 그 다음에 딱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눌러서 시간을 기록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어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값에 스톱워치를 클릭해서 최초의 키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을 이동한 후에 값을 변화시키면 두 번째 키프레임부터는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결국은 다른 시간과 다른 값에 최소 두 개의 키프레임이 있으면 움직임이 생성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양이 레이어 애니메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포지션만 이번에 해볼 거라서 P를 열어서 P를 눌러서 포지션을 열었습니다. X좌표, Y좌표가 있어요. X좌표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X좌표라고 하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방향을 Y좌표라고 합니다. 좌표값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좌표값을 꼭 보면서 작업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좌표값보다는 이 컴포지션 패널에서의 내 오브젝트의 위치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내가 확인하면서 키프레임을 잡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요 제자리에 키프레임을 하나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키프레임 설정하시려면 포지션 이 글씨 앞에 있는 스탑워치처럼 생겼죠. 스탑워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스탑워치가 바뀌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스탑워치 모양도 좀 바뀌었고요. 여기 뭐 시계 같은 침 같은 게 생겼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뭔가 다이아몬드 모양의 뭔가 마른 목골 모양의 무언가가 이제 생겼는데요. 이것을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키프레임은 키와 프레임의 합성어이고요. 프레임에 키를 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록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시간을 움직여 보도록 할 거예요. 2초 지점으로 갈 건데 2초 지점으로 가시려면 여기 커런트 타임 부분에 200을 입력하시거나 그럼 2초로 갔죠. 다시 홈을 눌러서 저는 0초로 돌아올게요. 2초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잘 정확한 지점에 클릭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딱 정확하게 어떤 시간대로 가야 된다 하시면은 여기에서 커런트 타임에서 시간 조절하시거나 여기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컴포지션 패널에 go to time에서 내가 가고 싶은 시간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CTI죠. CTI가 2초 지점으로 움직였습니다. 고양이를 움직여 볼게요. 고양이를 움직이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X좌표만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좌표값에 마우스로 오버하고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미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컴포지션 패널에서 직접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저는 Shift를 누를게요. 이번에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까지 쭉 늘어뜨리는 방법, 가져가는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고요. 언두에서 다시 돌아오고요. 정확한 좌표값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이 부분에 정확한 좌표값을 입력해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1080 입력해 볼게요. 고양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초 동안 움직였습니다. 애니메이션 확인해 보면 이렇게 2초 동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4초 지점으로 움직여 볼게요. 400 해서 4초 지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싶어요. 제자리로 돌아오고 싶다는 건 0초 지점에 있는 좌표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다 하잖아요. 이럴 때 키프레임도 카피 페이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자리였던 0초 지점에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C를 눌러요. 그래서 키프레임을 복사를 합니다. 중요한 거, 지금 CTI가 어디에 있나 봐야 돼요. 이 자리에다가 이제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사한 키프레임 붙여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4초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사해 온 키프레임을 붙여 넣기 합니다. 애니메이션 한번 확인해 보면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옵니다. 됐어요. 이제 첫 번째 레이어의 애니메이션은 끝났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했어요. 왼쪽 오른쪽 운동하는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번 레이어 조금 더 복잡한 레이어 운동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G 레이어 선택하고요. P를 눌러서 포지션을 역시 열었습니다. 0초 지점으로 CTI를 가져갈 거예요. 저는 키보드에서 홈을 눌러서 컴포지션의 시작점으로 왔습니다. 0초 지점에서 좌표값을 조금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 G가 요 트랙 바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X좌표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1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저 선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요. G는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 선 바깥쪽으로 살짝 이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스탑워치 한번 처음엔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스탑워치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기록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1초 지점으로 이동할게요. 1초 지점. 1초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보낼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저는 좌표값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1200으로 입력을 해서 오른쪽 끝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키프레임은 자동으로 생성이 됐어요. G 캐릭터가 1초 동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2초 지점으로 이동할게요. 200 해서 2초 지점으로 시간을 이동했고요. G를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Y좌표로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좌표를 입력해도 되고 저는 조금 움직여 보다가 좌표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660으로 좌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어요. 같은 방법으로 3초 지점과 4초 지점에도 키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3초로 3초 정확한지 한번 확인하시고 3초 지점으로 이동을 했고요. 포지션을 Y는 그대로 두고 X축만 왼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X축을 100으로 했습니다. 이 100이라는 좌표는 처음에 만들었던 그 좌표예요. 4초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할 거예요. 4초 지점. 4초 지점에서는 역시 첫 번째 키프레임 선택해서 카피하고 컨트롤 C 눌러서 카피를 했고요.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 넣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확인할까요?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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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4초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모션 패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모션은 동작이죠. 패스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동작을 그리는 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고양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선이 하나 보이고요.
G 레이어를 선택해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생겼어요. 누가 봐도 얘가 움직임 궤적이다. 움직임을 준 궤적이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션 패스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움직이는 궤적을 보여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션 패스는 이렇게 얇은 섬과 아주 작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점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점들의 간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균일하기는 한데요. 네, 간격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선의 간격을 봐주세요. 어떤 거는 조금 더 넓고, 네, 이 부분은 좀 넓고 여기는 좁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점들의 간격을 통해서 각각의 구간 속도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1지점에서 2지점에 점들의 간격이 동일하다는 것은 구간 스피드, 그러니까 속도가 아주 균일하게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균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점들의 사이 간격이 먼 것과 가까운 것들을 비교를 하자면 간격이 멀다, 이거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라는 거고요. 가깝다 하는 거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얘는 요만큼 움직였고요.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누가 빠르고 누가 느리겠어요?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겠죠. 진짜인지 한번 볼게요. 네. 이 구간과 이 구간의 속도를 한번 보실게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조금 느린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1초 간격으로 키프레임을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동한 거리를 보시면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두 번째 키프레임에 이동한 구간 길이보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이동한 그 길이가 훨씬 짧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조금밖에 이동을 안 했어요.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션 패스는 궤적만 보여줄 뿐 아니라 구간 속도라든지 상대적인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혹시 이 예제를 따라 하시는 분 중에 저는 이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곡선으로 표시가 된 분들이 있으실까요?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만약에 애프터 이펙트를 내가 생애 최초로 설치를 했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부는 처음 하는 거기는 한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설치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프리퍼런스에 있는 디폴트, 즉 초기 설정값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초기 설정값이 이렇게 키프레임이 2개 이상 있을 때 곡선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값이었는데 몇 년 전에 이게 기본값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직선 운동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키프레임을 잡으면 이렇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곡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 설정값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사실은 이 설정값보다는 과거 설정값을 더 좋아해서 좀 바꿔놓고 하는 편인데요. 바꾸는 방법은 프리퍼런스에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제가 뭔가 툴을 클릭할 때마다 다른 패널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지금 무시해 주시고요. 프리퍼런스에서 변경이 가능해요. 에딧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제너럴을 열고요. 그러면 제너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글씨가 작으니까. 제너럴에 보시면 여기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이게 지금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사실 제 작업용 PC에서는 이게 다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고 저는 오히려 요거가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비활성화 시켜놨어요.
뭐 작업자의 편의에 따라서 프리퍼런스라는 거는 바꾸면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Default Spatial Interpolation to Linear. 굉장히 용어가 어려운데요. 이거는 번역해도 어려워요. 가끔은 번역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키프레임이 두 개 초과네요. 초과 이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3개. 네, 3개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중간 키프레임이 하나 생기죠. 이때부터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이기는 한데요. 네, 수학 용어이면서 이제 보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에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겼을 때에 요 동작을 리니어 그러니까 선형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선이고 이게 이제 베지에라고 하는 곡선인데요. 얘는 직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직선 동작으로 제어해라 라는 게 켜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움직인 거고 나는 이렇게 동그랗게 움직여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해제가 이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난 동그랗게 움직인 게 싫어요 하시면은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다시 줄이고요. 캔슬 해보도록 할게요. 프리퍼런스를 변경했다고 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키프레임이 변하지는 않아요. 프리퍼런스는 내가 설정한 이후에 잡은 값들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지금 이미 곡선이신 분들 직선으로 난 바꾸고 싶다 하시면 펜 툴을 깊게 눌러서 컨버트 버텍스 툴을 선택을 하고요. 자꾸 켜지네요. 네. 컨버트 버텍스 툴을 선택을 하고 포지션 글씨를 클릭해서 모든 키프레임을 선택한 후에 아무거나 조절점 아무데나 한번 클릭하시면 곡선형으로 저는 바뀌었죠. 직선이었으니까 곡선이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이실 텐데 한 번 더 클릭하면 직선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번 간단한 애니메이션의 기초, 키프레임이란 무엇인가, 키프레임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모션 패스라는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